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형입니다. 자, 오늘은 아빠들의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지바겐 G63 AMG 시승, 그리고 시운전은 아니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운전을 생략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움 좀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정말 고맙게도 이 비싼 차 제공을 해주신 우리 차주분 잠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 협찬과 이렇게 시간 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원하는 만큼 자기소개 한번 좀. 자기소개는 일단 뭐 패스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를 좋아해서 네.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집사람이 원래 타려고 지금 이제 구매를 작년에 8월에 이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온 차량이고, 집사람보다 제가 조금 더 뺏어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생각보다. 네네. 알겠습니다. 외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대 벤츠 지바겐은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서리에 라운드를 주는 등 약간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 지바겐의 각진 남성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부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작보다 지금의 스타일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완전한 원형 헤드램프 주위를 동그란 DRL이 감싸고 있으며 범퍼 중앙에 에어 인테이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에어 커튼이 위치합니다. 많이들 아실 테지만 지바겐은 군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던 차인데요. 전시의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선을 많이 사용하여 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면 유리 역시 과거 군용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키치를 기준으로 검은색 몰딩이 측면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도어 가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후륜 오버팬더 사이로 사이드 스텝이 이어져 있어 승하차를 서포트해줍니다. 측면부를 보면 플랫한 루프 라인을 가진 요즘 보기 힘든 정통 오프로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프 때문에 트렁크 적재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모차를 접지 않고 바로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루프에서 필러와 해치도어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가 문짝에 달려있는데요. 뉴코란도, 레토나 등 2000년 초까지 나왔던 SUV들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다녔죠. 그래서인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납니다. 테일램프는 범퍼 바로 위에 있는데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 때문에 후면부 디자인의 인상을 결정짓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에 좀 가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범퍼는 전면부와 비슷해 보이고요. 번호판을 비추는 램프가 번호판의 양옆에 달려있습니다. 필러 부분에 환기구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환풍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도어 손잡이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인지 문 열고 닫는 느낌이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좋습니다. 실내 들어와 보면 전작 대비 엄청나게 화려해진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차 크기에 비하면 공간적인 매력은 살짝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열 레그룸이 생각보다 넓지 않거든요. 물론 루프 영향으로 헤드룸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D컷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달려있고 클러스터와 AVA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파노라마 스타일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기아가 따라하고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이죠. 무엇보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참 좋더라고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니 정말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텐츠에서 기획과 섭외를 담당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성풍구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뭔가를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어디선가 그 친구와 메르세데스 벤츠 성풍구를 모티브로 만든 제품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소리부터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AMG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부터 장난이 아닌데, 이 소리가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차주분께서는 또 이거를 튜닝을 한번 하신다고 해요. 현재 이게 지금 이제 그 만소리에서 나오는 배기로 해서 엔드를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가 조금 더 우렁찬 거고요. 이제 이거를 풀배기로 들어가요. 네, 엔진 라인부터 해서 이제 1, 2, 3 전체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외관을 일단 브라보스 풀 튜닝을 할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풀 튜닝이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차 외관이 많이 와일드해지고 더 멋있어져요. 네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브라보스 튜닝 하고선 또 한번 와가지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단 패밀리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이제 GLK라고 약간 예전에 미니 지바겐이라고 불리던 차인데 그걸로 이제 초보 운전 때 운전 연습을 시키고
사실 뭐 제가 타고 싶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선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W463이라고 모델명이 이전 모델이에요. 네. 지바겐 구형 지바겐을 제가 클래식카도 탔었고 뭐 2000년 초반식 네 이제 2대를 탔었는데 사실 승차감이 거의 포터예요. 그냥 진짜 외관 감성으로 타는 차여서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S클래스라던가 승차감에 조금 치중을 하는 타입이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처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신형이 이제 출고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계약을 해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2주 전에 차량을 받았죠. 2주 전. 이거 2주밖에 안 된 거네요, 그럼? 네네, 그렇죠. 이게 키로수가 몇 킬로죠? 지금 730km입니다. 2주 동안 730km면 꽤 많이 타신 것 같은데. 뭐 집사람이 타긴 했는데 애들이랑 이제 뭐 바람 쐬러도 다니고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끌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네. 차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클래식카든 뭐 이것저것 그냥 여유되는 대로 찔끔찔끔 사고 있죠. 4대 정도 정말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차량들 4대를 보유하고 계시던데 뭐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거죠? 아바스를 출퇴근용으로 가장 즐겨 타요. 아바스를? 네, 원래는 이제 피아트 500C라는 모델을 하나 이제 재미삼아 샀다가 만족도가 되게 좋아서 그냥 그 고성능 버전을 샀어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네네. 이 차가 아무나 탈 수 없는 차잖아요. 2억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사실 꿈을 꾸면서도 정말 쉽게 접근하기 힘든 차인데 아마 이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차를 직접 보유하려면 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뭐 얼마 정도 벌면은 그게 기준점이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카퓨어라는 말이 있듯이 카푸어들은 좀 더 이제 수익 대비 높은 차를 탈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금전적인 여유는 있어요. 금전적인 여유. 예, 저도 이제 뭐 어찌 보면 성향 카푸어라서 옛날에는 좀 욕 들어먹을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월세를 살면서도 좋은 차들을 많이 탔었고 결혼을 했어도 철이 좀 안 들다 보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직업도 약간 뭐 미팅이 자꾸 이런 직업이다 보니 그런 핑계로 그런 적도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수익이 그래도 월에 억대를 버니까 약간 뭐 이런 차들이 있다고 해서 크게 부담스럽죠. 일상에 뭐 부담이 오는 건 사실 1도 없는데 이전에는 사실 뭐 수익의 거의 한 50%를 차에 썼죠. 저도 약간 그러니까 뭐 1억 정도 돼야 이제 한 4대 굴리면서 부담 없이 탈 수 있다는 거. 1억 정도가 돼도 사실 뭐 부담이 되려고 하면 될 수는 있어요. 저도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1년 제가 이제 술을 안 해요. 일전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5번씩 마셨는데 술을 끊으면서 이제 집사람이 허락한 게 제 1년 수익의 10%는 차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겠다. 술을 이제 안 먹는 대신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얻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를 처음에 이제 아내분한테 사주셨다고 했는데 이 차를 사준다고 하니까 또 아내분이 표정이 뭐 어떻게 되셨는지 좋아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제가 워낙 이 차 저 차 다 타봤었기 때문에 막 그런 게 그닥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출고됐을 때도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감정이. 실제 차를 봤을 때는 좀 좋아하고 지금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가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차 자체가 공도에 많이 보이는 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쳐다보는 이제 약간 하차감이라던가 하차감을 이제 약간 그런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제가 다른 차를 또 이제 구매를 하거나 할 때 조금 수월하니까 이제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의도대로. 차를 지금 뭐 한 2주 정도 타보셨는데 어떤가요? 이게 좀 승차감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 달려서 확실히 좋은가요?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차라고 봐요. 이제 옛날에는 정말 그냥 포터 그리고 직진 차로에서 핸들에 손을 놓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이들링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런데 이제 에어 서스펜션 또 들어가고
보시다시피 내부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라던가 전반적인 이제 좀 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줬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좀 편안한 차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저는 뭐 강추드리고 싶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뭐 이 정도. 전작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작보다 또 넓어진 것 같아요, 실내가. 사실 이제 2열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는 말은 있는데 실내가 주는 뭐 만족감은 이런 뭐 전체적인 그냥 바뀐 것들 외에는 사실 뭐 크게 넓어졌다라든가 이런 만족감은 사실 1도 없습니다. 공간에 대한 만족감은 없지만 어쨌든 이 내장재 같은 게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옛날엔 약간 너무 가격 대비 좀 그러니까 좀 비싼 차 치고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좀 그랬죠? 그런 뭐 확고한 뭔가가 없었다면 지금은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은 이전 모델들은 이제 출고가가 1억 후반대였고 할인도 제법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할인도 없으며 차도 없죠. 사고 싶어도 아니면 딜러들이 막 사실 피값 뻥튀기 해놓은 차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확고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가액도 지금 뭐 이전 모델보다는 2, 3천 이상 비싸져 가지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냉정히 말을 하면 이게 2억이 넘는 차인데 통풍 시트도 없어요. 진짜 통풍 시트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약간 말은 안 되죠. 통풍 시트라던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어줬으면 좀 더 만족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에디션 모델에만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격이 또 몇천 차이가 나요. 몇 천이요? 제가 알기로 한 2천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네요. 그거 몇 가지 더 넣어주고 또 그 돈을 일단 얘도 들어가 있고 걔는 뭐 더 멋진 것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너무 상술적이지 않나. 이 독일 차들이 희한하게 통풍 시트에 좀 뭐라 그러지? 인색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포르쉐 같은 경우도 보면 통풍이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또 무조건적인 옵션으로 넣는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한여름에 진짜 통풍 시트가 주는 이 만족감은 정말 대단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일단 외부 가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통풍 시트를요? 외부에 가면 또 순정과 거의 같이 이 빈 버튼 있죠? 여기 보시면 공백 버튼이 있어요. 네네네. 요거. 그 버튼에 거의 일체형처럼 또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와 상부상조하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벤츠가 그런 애프터마켓에 좀 그런 게 있네. 살려주는 그런 게 있네요. 지들이 그렇게 남는 건 없을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풍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상부상조하는 그런 게 있네. 이 차가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차고가 좀 높죠. 좀 운전할 때 운전하는 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직각으로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잘 보여요. 아주. 앞을 보고 운전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가 높고 좀 내려다보는 느낌이니 운전이 좀 수월한데 이게 휀다 자체가 좀 약간 오버된 느낌이 있어서 초보 운전자들은 주차할 때라던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게 이제 끓는다라던가 저 부분이랑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해 좀 무감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모인 형태로 생겨 보이니까 이제 가쪽을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좀 운전 팁을 드리자면 항상 사이드 미러 쪽의 폭이 이제 전체 폭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아무래도 휀다나 이런 간섭들을 좀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집사람도 안 그래도 이제 우측 휠을 벌써 해먹었더라고요. 뭐 그 비싼 일을 뭐 약간 아픔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타는 차들은 그렇죠. 그런 남편들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이게 지금 이 벨트 라인이 낮아서 이 자세는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 벨트 라인에 팔 이렇게 올려놓는 게 진짜 너무 그리고 좋아요. 이게 지금 22인치 휠로 변경이 된 건데 승차감이 이 정도면 굉장히 소프트해진 거예요. 이게 20인치 때는 더 편했어요. 사실. 근데 약간 그 휠을 좀 키우면서 좀 승차감은 약간 버렸지만 자세와 성능 같은 거를 일단 가득 차 보이는 옆면을 얻었고요. 확실히 이 차 크기에는 22인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저번에 한번 탔던 건 22인치였는데 좀 행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꽉 차 보이고 진짜 자세는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브라보스나 23인치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23인치를 안 한 이유가 23인치부터는 타이어가 얇아져요. 아, 그러면 승차감 더 그러면은 승차감도 그렇지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차가 비어 보여요. 휑해 보이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가 약간 다이어트 과하게 하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22인치로 왔죠.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차감 측면에서는 정말 S클래스보다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이번에 총 300대가 풀리면서 공도에 갑자기 많아진 느낌은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좀 있네. 네네네. 그런데 뭐 그래도 그러니까 네. 300대라고 하더라도 전국에 300대 풀린 거니까. 그렇죠. 네. 약간 가끔 한 번씩 보이는 정도? 맞아요. 또 장점은 감가 방어가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도 지바겐의 압도적인 매력이에요. 그게. 방어가 정말 잘 돼. 네, 아니, 맞아요. 그 전세대도 내가 아는 사람이 전세대를 1억에 샀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9천 몇백만 원을 샀는데 1,000만 원을 더 불러도 산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우픈 현실이죠. 감가가. 네네. 제가 이제 i8이라는 BMW 차종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쿠페부터 로드스타까지 탔었어요. 예, 거의 감가 깡패가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바겐, 세 가지구나. 박스터. 예, 포르쉐 박스터, 그 다음에 이제 i8. 요 세 가지는 감가 방어 굉장히 잘 되죠. 그리고 i8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이 되면서 더 잘. 네, 더 깡패가 돼버렸고 지바겐은 아무나 돈 있다고 내가 지금 벤츠 가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구매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또 그런 게 있고요. 네. 뭐 그건 또 다른 이제 다음 편이든 다른 회차에서 또 뭐 다루도록 하죠. 예. 네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차는 진짜 우리 아들이 저희 첫째 아들이 정말 아빠 지바겐 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차 같은데 지금 애가 몇 살? 제가 이제 5살. 5살? 네네. 5살이면 아직 모르겠다. 5살 아니요. 뭐 엄마 차가 제일 멋있어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좀 신기하게도 이제 뭐 장난감이든 그리고 우리 때와 많이 다른 게요. 유튜브나 막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막 차량이라던가 이런 데 좀 눈을 빨리 떴어요. 그리고 되게 충격받았던 게 이제 얘가 5살이잖아 말 그대로.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차는 뭐냐고. 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었는데 야 요즘 5살짜리 근데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건 어디선가 그런 언어를 배운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참 너무 좀 소름 돋고 세상이 좀 너무 요즘 빡빡하구나. 5살짜리가 그렇죠. 5살짜리 입에서 아빠 차는 뭐야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좀 현타가 오긴 했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5살인데 아직은 걔는 아직 해말. 그 어린이집이 좀 해맑게 해맑은 분위기인가 봐요. 아니 근데 뭐 분위기는 좋은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그런 거에 일찍 눈 뜬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사자고. 근데 이거 못 산다. 못 산다라기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차량을 업그레이드한 순서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약간 동기부여? 제가 예를 들면 예산이 3천이 있을 때는 저는 하고 싶은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강추는 아닙니다. 저는 약간 좀 성향이 그래서 3천 예산일 때는 저는 항상 6천짜리 차를 샀어요. 3천을 주고 3천을 리스를 더 들여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갚았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껴서 막 6개월이든 1년이든 최대한 빨리 갚고 그럼 바로 그 차를 또 팔았어요. 그래서 6천이 예산이 생기면 1억짜리 차를 샀어요. 그래서 또 그걸 최대한 빨리 갚고. 그렇죠. 이제 저는 막 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차에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이 차 성능이 엔진이 지금 한 4000cc 엔진이 이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이번 거 이제 이전 모델부터죠. 네. 네. 그래서 예, 4000cc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한 AMG 가. 600마력쯤 나오는 건가요? 한 500마력 정도? 마력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하긴 마력은 저희 같은 사람들만 중요시하고 네. 실제 차주들은 마력, 뭐 토크 이런 거 중요시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 차를 막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사실 공부하고 그치. 제가 원래는 어떤 차를 살 때는 네.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차는 사실 그냥 집사람을 처음부터 이제 줄 용도였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보나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샀어요. 왜냐하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네. 우리가 수리라든가 전체적인 걸 생각하고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신차이기도 하고 뭐 워런티 고장나면 또 수리 받으면 되고 하니까 약간 영혼 없이 사실 좀 산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이랑 뭐 그런 거 보고 이제 워낙에 또 하차감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이게 네. 뭐 독전이나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네. 여자들이 이 하얀색 화이트 그 63에서 내렸을 때 네. 그 아우라나 포스가 그게 장난 아니죠. 예, 너무 좋아 보여서 꼭 마누라를 약간 그렇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다. 하고 싶은 약간 뭐 차를 좋아하다 보니 그게 넘어가니까 네. 또 그런 약간 중립병자 같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요, 뭐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 네, 뭐. 그걸로 하죠. 그걸로 하죠. 네, 네, 혹시 모르니까. 미화시키는 걸로 하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네, 그렇죠. 좋은 이제 차를 태워. 나는 똥차를 타더라도 예, 집사람은 좋은 차를 사줘야겠다. 네. 전 이해합니다. 저도 뭐. 루프가 플랫하게 딱 뒤까지 가기 때문에 네. 트렁크 공간 면에서는 진짜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막 유모차 그냥 안 접고 그냥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또 그런 부피 큰 것들을 많이 실다 보면 또 좁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디스커버리 4라던가 이런 차량들보다는 좀 트렁크가 좁은 게 아닌데 좁게 느껴지죠. 더 큰 차량들이 있어버리니까. 근데 뭐 일반 쿠페형이나 뭐 다른 이제 SUV들보다는 많이 넓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승 뭐 시운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옆에 타서 계속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요. 구경 정말 잘했고요. 우리 차주님 네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된 차량에 예비 오너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말씀. 뭐 이전 버전인 그 W463 모델들이 이제 불편해서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W464로 넘어오면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도 추가가 되고 해서 S클래스의 뭐 첨단 기능이나 이게 내외관 자체가 승차감까지 많이 바뀐 차니까 한번 뭐 접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차주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 오너분들 말씀 좀 참고하셔서 차량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 사시면 저희 카타임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차주님 저희 같이 한번 좀 외쳐주시기 바랄게요. 자, It's 카타임! 감사합니다.